우선은 단축키에 이제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겠지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단축키들부터 좀 요 컬러 서클을 옆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요렇게. 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색깔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색깔을. 요거는 이제 단축키가 네, X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이건 이제 투명색이에요. 투명색. 색깔인데 투명한 색깔이 나오는 브러쉬가 되는 거죠. 투명색을 쓰면. 그러니까 지우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총 세 가지 색깔을 넣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컬러 두 개랑 투명한 색깔. 색깔 세 가지를 스위칭하면서 쓸 수 있겠고 투명색은 C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브러쉬로 지우개로까지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 신규 레이어 만드는 거 이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제 레이어를 만드는 기능을 이제 단축키로 사용하면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어 보시면 요 위에 레이어가 있잖아요. 요걸 눌러 보시면 레이어와 관련된 기능들이 있거든요. 레이어와 관련된 많은 기능들 엄청 많아요. 기능이. 얘네를 그러면은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 단축키를 여기 레이어에 신규 레스터 레이어가 아까 요 버튼이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단축키로 만약에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서 단축키 설정해서 이쪽에 있는 게 메인 메뉴예요. 메인 메뉴 칸에서 그러면 거기에 신규 레스터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옆에다 내가 단축키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 시프트 H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하고 OK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H를 누르면 이제 새 레이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미리 등록되어 있는 애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걔랑 바꿀 건지를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하면은 걔 사라진다. 이렇게 알아서 해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레이어 관련된 단축키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기타 등등의 뭐 레이어 삭제, 참조 레이어로 설정, 클립, 기타 등등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까지 많이 알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정도 신규 레이어랑 레이어 삭제 정도는 이제 단축키로 해놓으면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메인 메뉴 탭에서 내가 단축키로 등록하고 싶은 게 있다 말씀드렸던 요 단축키의 메인 메뉴로 가면 단축키를 찾아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러쉬랑 지우개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러쉬를 C를 눌러서 투명색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지우개랑 브러쉬를 따로 쓴다고 하면은 브러쉬는 B, 펜은 P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우개는 E인데 거리가 멀어요 얘네가 키보드 안에서. 그러면 이제 스위칭 하면서 쓰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얘를 얘 가까이에다 가져가든지 얘를 얘 가까이로 가져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펜을 아래다가 놨어요. 지우개랑 바로 옆에 이렇게 놓은 거죠. 자기 손에 맞게 하면 돼요. 손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키보드 모양이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펜이랑 지우개를 가까이에다가 놔. 펜이랑 지우개는 무조건 쓰니까 그림 그릴 때. 단축키로 또 등록하면 좋을 만한 기능으로는 아까 저희 선툴 썼던 거. 이 선툴도 어떤 때 쓰냐면은 선을 그었는데 이거 수직인지 수평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직선 툴로 쉬프트 누른 상태로 그으면은 수직선, 수평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아 휘었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도형 그릴 때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쉬프트 키를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대각선이나 가로선, 세로선을 90도로 이제 그을 수가 있다는 거. 또 많이 쓰는 기능으로는 이제 페인트 통이 있습니다. 페인트 통은 색깔 칠할 때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도 되긴 하지만 이러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으로 색깔을 딱 넣어버리는 페인트 통에서 페인트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얘도 이제 단축키로 등록을 해놓으면 그리다가 여기 바로 채워야지 그럼 바로 이렇게 팍팍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단축키를 등록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잉을 할 때 우리가 원 같은 거 그릴 때 오른손잡이는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 곡선 그리는 게 편하고 오른쪽으로 곡선 그리는 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꿀팁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왼쪽을 그리고 좌우 반전을 시킨 다음에 또 나머지 왼쪽을 그리는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좌우 반전이랑 상하 반전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씁니다. 우리가 캐릭터 같은 거 그릴 때 뭐 왼편을 바라보는 캐릭터를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데 나는 오른편 바라보고 있는 캐릭터 그리는 게 더 쉽다. 혹은 그 반대. 그러면 이제 좌우 반전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면은 너무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종이는 좌우 반전 못 하잖아요. 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위에 표시는 요 화면을 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회전 반전이라고 있어요.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버튼이 있어요. 얘네를 이제 내가 원하는 단축키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좌우 또는 위아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버튼으로는 내비게이터의 요 버튼입니다. 좌우 위아래 버튼으로 쓸 때는 요걸 사용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버튼 말고 단축키로 그 다음에는 이게 작게 그리면은 컨트롤이 훨씬 힘들죠. 왜냐면 작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왼쪽으로 축소, 오른쪽으로 확대랑 직사각형으로 지정, 없음 뭐 이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 거 왼쪽으로 축소, 오른쪽으로 확대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드래그를 왼쪽으로 하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고 이렇게 이제 드래그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빠르고 좋아요. 클릭을 한 곳을 기점으로 확대되고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대 축소할 때 우리가 이렇게 확대를 해놓으면은 이미지가 커지면서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축소를 해서 다시 확대를 해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옮겨와도 됩니다. 확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고 축소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고 확대를 하면 얘네가 급격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탭키도 같이 쓰면 좋겠죠. 사이드들 없애버리고 탭키, 확대 축소, 스페이스바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약간 세트로 자주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이드는 이제 뭐냐면 색깔 어딘가에 칠해진 색깔을 가져온 데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은 우리가 색을 사용할 때 색깔을 이렇게 두 개밖에 못 쓰잖아요. 여기다 등록해서 쓰는 거는 두 개로만 색칠을 하다가 이제 다른 색이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팔레트로 가서 이제 누르거나 아니면 이 컬러 서클을 이용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그림 그리는 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마우스가 이쪽으로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창을 좀 띄워서 하더라도 이제 얘가 좀 시간 소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의 색깔을 딱 쓰고 싶으면 이제 스포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이드를 딱 사용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네 스포이드로 칵칵 찍어서 색깔을 꺼내와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이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시색 추출이 있고 레이어색 추출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표시색 추출은 그냥 실제로 보이는 색깔을 추출해 오는 거예요. 근데 레이어색 추출은 그 레이어의 원래 색깔을 추출해 오는 건데 어떤 건지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원래 빨간색이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올려서 빨간색을 덧칠하면은 똑같아요. 어차피. 그죠? 근데 여기에 레이어 설정 중에 이제 곱하기나 혹은 더하기 같은 레이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곱하기는 뭐냐면은 그 밑에 레이어랑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주는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색깔이 다르잖아요. 얘네 둘은 같은 색인데 겹친 부분은 색깔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래 색깔을 추출해오는 스포이드를 사용하면은 어디를 눌러도 똑같은 색이 추출이 돼요. 표시색 추출을 하면은 이제 보이는 색깔이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저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단축키로 놓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색깔이 필요할 때는 레이어색 추출을 사용을 하고 보여지는 색깔을 추출을 해야 할 때는 이제 표시색 추출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택 툴이 있는데요. 점선으로 막 되어 있는 그리고 올가미처럼 되어 있는 얘가 이제 선택 툴인데요. 올가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묶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는 지금 선택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여기 안에 있는 애를 움직이거나 혹은 변형시키려면 확대 축소 회전을 쓰거나 네, 해야겠죠. 단축키가 컨트롤 T입니다.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선택만 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펜을 사용을 하면요. 요 선택되어 있는 거 밖으로 안 나가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지우개도 그렇게 됩니다. 요 안에만 지워지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선택들은 이제 그냥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에요. 직사각형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형 선택은 클릭해서 선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처음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딱 선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의 선택들이 있는데, 이 기능은 직접 사용해 보시면은 아마 바로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기능이 이제 보통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기능 중에는 이제 레이어 선택, 레이어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단축키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이거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면은 이제 다른 레이어로 갈 때 이렇게 클릭해서 가야 되잖아요.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여기 단축키에 메인 메뉴의 레이어입니다. 편집 대상으로 설정 위아래 레이어. 레이어에서 편집 대상으로 설정의 위아래 레이어.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막 두 손으로 눌러야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막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좀 수정을 해야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많이 쓰는 기능으로는 이제 저장. 혹시라도 중간에 튕길 수 있으니까. 네. 컨트롤 S입니다. 세이브라서 이제 레이어를 밑에 레이어랑 합치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있는 요 버튼 두 개인데 하나는 아래 레이어에 전사가 있고 하나는 아래 레이어와 결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복붙하면은 레이어가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가 복사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100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0개가 되잖아요, 레이어가. 그럼 레이어가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좀 합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 아래 레이어와 결합은 말 그대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고요. 하나의 레이어가 된 거예요. 이 세 개가. 전사는 뭐냐면 레이어는 그대로 두고 밑으로 합치기만 하는 거예요. 레이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작업하다가 작업이 됐다. 그러면 아래로 이제 푹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결합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사용을 할 때 같이 사용해요. 얘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복붙한 다음에 데려온 다음에 결합까지 이렇게. 그래서 단축키로 하면 좋겠죠. 결합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안에 있는 거니까 레이어의 아래 레이어와 결합. 저는 이제 통일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 레이어 관련된 단축키들은 모두 다 Alt랑 합쳤고 저장은 보통 S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S는 일반 저장이고 뭐 컨트롤 Shift S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고 뭐 컨트롤 알트 쉬프트 S는 뭐로 저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관계성이 있어 보이는 애들끼리 좀 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개인 취향이니까요. 좀 정리 좋아하시면 통일성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효율성 좋아하시면 손에 가깝게 하시고 저는 이제 브러쉬 크기 조절도 이렇게 단축키로 하거든요. 브러쉬 크기를 이제 조절하는 것도 옵션에 도구 속성 팔레트 브러쉬 크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브러쉬 크기 낮추기 높이기 저는 1, 2로 했어요. 1, 2. 그래서 뭐 엄청 많아가지고 기능이 이거 혹시 단축키로 없을까? 이러면 이제 찾아보면 보통 있어요. 이게 이제 클립 스튜디오의 아주 강력한 장점인 거죠. 근데 누군가에겐 단점이죠.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등록을 하면 장점이 되는 거고 등록을 안 하면 단점이 되는 거죠. 복잡하게만 보인. 그러면 적극적으로 등록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는 이제 아예 기본 단축키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컨트롤 알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지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커져요. 근데 얘는 이제 단점이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가 소수점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딱 지정된 사이즈로 그리고 싶을 때는 요 아까 설정했던 브러쉬 크기 조절 그 버튼으로 하면 좋아요. 얘는 이제 딱 뭐 1, 0.5, 뭐 5 이렇게 이제 딱 정해진 수치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거든요. 하다가 이제 좀 자주 쓰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단축키로 등록하면 돼요. 그때그때. 이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도구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용하진 않잖아요. 누구는 망치를 못 박는 데 쓰고 누구는 망치의 뒤쪽으로 이제 못 빼는 데 쓰고 장판 끼우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깨는 데 쓸 수도 있고 툴은 이제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걸 사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거라서 사람마다 많이 쓰는 도구가 있고 좀 덜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도구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한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쓸지는 약간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이 다양한 기능들 활용을 해보시면서 요 기능은 내가 자주 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 아래에 스패너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요거 보시면은 요 옆에 그 눈동자가 있어요. 얘를 껐다 켰다가 하면은 이게 여기에 생겼다가 없어졌다 해요. 도구 속성에서 보고 싶으면 다 눈을 켜놓으면 되고 보기 싫으면 꺼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기능을 잘 모르겠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밑에 표시가 되니까 뭔 기능인지 검색을 해보고 근데 보통 검색 안 해도 대충 알아볼 수 있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단축키들 몇 개만 좀 등록을 해보시면은 사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단축키 조합은 아무리 멀어도 F5 키를 안 넘어가게 설정하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 Z거든요. 그럼 손이 왼쪽 아래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축키를 오른쪽에다가 등록하면 할수록 더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키보드의 왼쪽에다가 웬만하면 이제 등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요
F5 전까지 요 정도 공간이다. 네, 손가락이 조금 기시면은 뭐 F6까지 네, 하셔도 되고요. 네. 단축키들 중에 예를 들면 컨트롤 U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한 손으로 누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너무 멀고. 네, 요런 애들은 이제 조합을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애들로 이렇게 조합을 좀 해서, 그러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애들도 누르기 불편한 애들은 좀 가까이 이렇게 당겨 오셔서 수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네.